정사일주 들어갑니다. 정사일주가 자축공망이죠. 자축공망이고 편관하고 식신이 공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축이 공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현실적인 세속적인 발달을 추구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경금은 장생하고 육신적으로 경금장생 신금 병지 사한다. 그 다음에 임수는 절지, 개수는 태지, 간목, 을목, 공이 병지, 그 다음에 욕지, 무토기토가 활성화가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토기토 여자 같으면은 자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금 남자 같으면 이제 배우자감이 되는데 그거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하게 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 같으면 자식을 낳고 혹시라도 결혼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근데 식신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자식을 낳기 위한 용도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지만 자식을 낳고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낳고서는 배우자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남자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장생하는 마누라가 있으므로 현명한 배우자감은 지장간에 있긴 한데 겁제에 의해서 지금 동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배우자를 갖다가 예의주시하면서 의심을 할 수 있는 의처증의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고란딸이라 그래가지고서 배우자의 운이 매우 약해서 그 외로운 밤을 지내야 되는 그런 여인의 어떤 기운이 있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 살이라는 것이 그래요. 신살이라는 것이 이 역학을 그 일주별로 무자일주 무자로다, 신사일주 신사로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통계적으로 이런 면이 있더라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란딸이라는 것도 그러한 여인네들이 참 애처롭고 힘들게 살더라 해서 남편의 덕이 없고 남편은 밖에서 바람피고 그래서 하나의 살로 만든 거예요. 살 그런 특징이 있더라 해서 왜냐면은 그 현명한 임수가 어떻게 돼요? 임수가 절제에 이르니 마누라 곁에만 가면 죽을 것 같다는 말이니까 마누라 곁에를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조선시대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 그래가지고 매우 엄하게 여자를 규제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러한 살의 어떤 명칭이 나온 것이지. 이러한 내막을 모르고 신살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명리, 역학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이게. 이런 어떤 역사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명리가 하나둘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애 잘하고 자식 낳고 어떤 여자들이 주도적으로 사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이제 약할 수가 있죠. 그래도 본인이 이 배우자의 어떤 사랑을 받고자 하는 기질이 사주 구성상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죠. 그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불행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죠. 정은 하늘의 별이요 달인데 땅바닥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바닥에는 사막과 같은 그런 그 태양과 같은 그런 기운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돌적이겠죠. 매우 저돌적이고 뭐 구성이 뭐 엉성하게 되면 뭐 염상격인 해가지고 본인의 기운이 매우 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랑성이 있고 본인의 주관 고집이 강하다 보니 어떤 그 운이 좋으면 크게 대발할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운 나쁘면 주위 사람들한테 부조화 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량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요인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물상으로 보면 뭐예요? 사막과 같은 땅에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니 그가 참 그 살기 힘들더라. 오아시스 같은 물이 필요하더라. 뭐 그래가지고 수기운도 필요하겠죠. 옆에 자수가 해수는 축 나가지고 좀 껄끄러운데 자수가 있든가 축토라도 있어가지고 이러한 기운을 좀 삭힌다면은 도움이 되겠죠. 옆에서 뭐 인이라도 있어가지고 이 노래 정사다 그러면은 오히려 불의 기운을 더 강하게 하니 이 역시도 뭐 좋은 모양은 안 되진 않겠죠. 대신에 인월에 태어나서 해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에라도 신이 있던가 해가지고 뭔가 적셔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면 그 좋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정사일주는 물상적으로 볼 때도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사람을 만나서 혹시라도 시비가 붙는다. 이거 만만치가 않죠. 그 누구의 김보성 그 친구도 보니까 정사일주더라고. 옆에 또 화해균이 엄청 강해. 그러면 물불 안 가리지 그런 사람들이. 술도 잘 먹어요. 그리고 워낙 이제 몸 자체가 뜨거우니까 술 잘 먹지. 또 화끈한 면도 있고. 그래서 구성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은 크게 패배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조화를 그나마 갖추면 운 좋으면 크게 대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주 그냥 딱 그 간략하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런 정사일주가 본인이 목표한 바를 위해서 쭉 밀고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런 과정에서 본인의 주관 고집이 강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과 불화할 수 있는 요인 조심해야 되겠죠. 자축이 공망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명예 이런 것도 어쩔 때는 생각지 않고 저절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다. 그리고 12원성상 왕이라는 건 뭡니까? 왕지에 있다는 것은 내가 제일이다. 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일장일단이 있는 것인데 좋을 때는 크게 사업적으로 또는 명예에 잘 나갈 수 있으나 그러지 않으면 불량할 수 있다. 이걸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자제력을 많이 키워야 되겠죠. 조우를 갖다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따지면은 그 의미가 약한데 이런 사주는 진짜 조우를 잘 맞춰야 돼요. 옆에 신이 있던가 뭐 자가 있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맞춰야지. 그러지 않으면 참 불량한 삶을 살기가 쉬워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건 조우를 잘 봐야 되겠죠. 육친적인 면에서 경금이 생하고 신금이 사하고 임수가 절하고 계수가 태하고 간목이 병하고 을목이 욕하고 무토 기토가 제왕하고 걸록이 있다. 쓸만한 건 경금 무토 기토죠. 이걸 잘 봐야 되겠어요. 여자 같으면
임수가 절지에 이르니 현량한 배우자는 기대하기 힘들고 아예 오지도 못하죠. 이런 상태에서 임수를 쓴다는 남편이 몸이 아파가지고 거의 비실비실대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외도를 많이 하게 되겠죠. 잠자리만 하면 이상하게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이 걸록격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좋아가지고 이제 막 애정행각을 하다가 나중에 보면 막 겁나요, 겁나. 도망간다고. 참 이런 얘기는 참 식구금 같은 얘기인데 그런 게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개소 같은 경우는 태지에 이르니 평관 같은 사람도 밖에서 바람 피지 안에서 못 들어와요. 태지에 이른다는 거는 그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잉태해가지고 있는다는 것이니까 매우 약한 형태의 배우자 덕을 입는 것이지. 밖에서 품 잡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봐야 끽소리 못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식을 낳다. 무토기토 자식을 낳고 나면은 배우자하고는 멀어진다. 그러면 되겠죠. 옆에서 축토나 자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암압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그 경금이 장생한다는 건 뭡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마누라가 그래도 현량한 배우자덕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 안에 경쟁자가 있다. 뱀 같은 놈이 막 꼬실라 그러죠. 경금을. 그러니까 그 저기 의처증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친 같은 경우 부친 같은 경우도 편제를 부친으로 봐야 되는데 부친의 역할도 좀 정제의 역할밖에 되지가 않죠. 그다음에 모친도 뭐냐면 도화에 앉은 편모 편인의 어떤 역할밖에 안 되므로 이 역시도 좀 그렇고 간목은 생하는 관계에 있어가지고 병지에 있다. 그래서 부모의 덕을 입기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아주 불량한 건 아니어도. 그래서 육친적인 관계는 그렇게 보면 되겠고 옆에 정축이나 정유가 있다. 이런 경우는 뭐가 돼요? 두 조모, 두 모친 그러지 않으면 두 번 이상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다. 그런 반면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사주가 이제 조우를 제대로 갖추고 해안가, 물가 이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제대로 된 배우자 덕을 이룰 수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박재환옹이 그랬죠. 이렇게 한여름 그 5월 미월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비가 많이 오거나 해안가에서 태어나거나 강가에서 물 많은 데서 태어났으면 조우의 실조를 크게 우려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학문운을 보겠습니다. 학문은 기본적으로 경쟁력에 의한 공부가 되겠죠. 옆에 또 인이나 묘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학문을 하기에는 인성이 있다도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옆에서 금수의 조화가 있지 않으면 이건 어려운 모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게 인연하는 학문보다는 그 기술적으로 직업적으로 빨리 내가 취할 수 있는 학문 쪽으로 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업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뭐 금속을 다루는 분야, 기계를 다루는 분야, 아니면 금융 분야 이런 쪽으로 가서 뭔가 좀 가면 되니까 어떤 학문도 그런 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수기운이 매우 필요한 사주 일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학문운을 볼 때 기본적으로 머리는 두뇌 회전은 빠른데 길게 공부하기 쉽지 않은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천간에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은 이해력이 있으니 두뇌 회전이 빠르고 신금이나 유금이 있다면 요것도 뭐냐면은 그걸 좀 화해 기운을 갖다가 좀 삭혀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신금유금이 있고 이렇다고 하는 것은 한참 내가 잘 나가야 될 시기에 이성의 눈을 뜨니 재물의 눈을 뜨니 항마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중요한 공부를 앞두고서 실력이 저조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신금유금이 있더라도 수의 기운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신유금보다는 수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공으로 가서 이제 직업하고 이건 맞물리는데 직업하고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옆에 신이 있고 유가 있다면 금융하고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그 법 다루는 분야 되고 의료 분야도 되죠. 그러니 의료, 금융, 그 다음에 상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의학, 바이오까지도 만약 해가 관여가 됐다. 그러면 먼 곳을 왔다 갔다 하는 분야니까 역마 분야로서 항공, 조선, 자동차, 그 다음에 건설, 그 다음에 운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자 같은 게 관여가 있다. 개 있고 자 있고 그러면 편관이니까 그 자체로 이제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 조직에 해당하니까 교도, 경찰, 법무 이런 학과를 다니면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모양에서 학교를 다닐 때 보면은 자기가 많은 분야랑 자기 매칭은 사실 안 돼요. 직업하고 학과가 많이 틀린데 결국에는 그러한 직업에 어울리니 그런 학과를 가시오 해야 돼요. 근데 그 운이 안 맞아가지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 이게. 한참 공부 잘하다가도 이상하게 그 운이 왔는데 뭐 경금 신금이 와가지고 막 그 공부를 방해하는 운이 와 해가지고 공부가 다가 아니라 내가 재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옆길로 빠져버린다고. 그래가지고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해년이 오거나 임년 같은 경우가 와면 어떻게 돼요? 해년 임년은 정관이죠. 그럴 때는 명예를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직업 분야하고 물려가면 되겠고 정사의 기본도 식신이 명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교육, 예술, 스포츠 이런 과로 해서 가면 되겠죠. 그다음에 결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은 부모와의 어떤 마찰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죠.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우겨가지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쭉 원론들의 지지의 겁재, 정제 이렇게 지장간에 들어있으니 남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관심을 이런 식으로 가질 수가 있죠. 대신에 뭐에 겁재가 있다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꼭 원수들이 껴요. 내가 여자를 취하려고 하면은 딴 놈이 채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매칭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내가 몇 번 그렇게 뺏기고 나니까 어떨 때는 내가 빨리 시에 와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그 겁제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잘 사는 여자도 내가 데려오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결혼이 좀 늦게 이루어지겠다.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이런 겁제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마찬가지로 성과가 늦게 되고 이런 시기에 저 연애에 대한 감정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늦게 인연이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그 결혼이 이루어질 때는 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뭐 그런 그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배우자 운에 있어서 좀 그런 불리한 부분. 그래서 내 마누라 같긴 한데 항상 불안한 마음. 여자 같으면 아예 고란달에 대한 작용에 의해서 옆에 해가 있든가 해가 있으면은 주말부부식으로 떨어져 있든가 그러면 배우자 덕을 입을 수가 있겠죠. 경제적으로라도 자가 있으면 좀 낫죠. 그래도 축이 있어도 좀 괜찮고 이런 식으로 배우자의 덕을 입을 수가 있다. 그리고 어울리는 배우자의 띠는 뱀띠, 닭띠, 소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돼지띠. 그 다음에 사주가 불량함으로 조가 약할 때는 쥐띠. 그 다음에 정사일주라 그래도 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띠. 그 다음에 정제에 해당하는 원숭이띠.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은 배우자 인연의 띠로서는 되겠습니다.